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슬픔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체호프는 19세기 러시아의 작가로 짧고 조용한 이야기 속에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눈이 내리는 밤 늙은 마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슬프지만 무겁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 요나라는 늙은 마부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매일 저녁 말 한 마리와 낡은 마차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요금을 받고 다시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요나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고 젊은 나이였습니다. 열이 오르고 며칠을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은 채로 그날도 마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슬픔을 피해 일을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인지 요나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눈이 내리는 밤거리에 요나와 그의 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도시 위로 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가로등 위에도 사람들의 어깨 위에도 도시는 눈 아래에서 조용히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마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고삐를 손에 쥔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자 위에도 어깨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말이 한 마리 서 있었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늙고 야윈 말이었습니다. 말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등 위에도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친 사람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사람들, 혼자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요나와 그의 마차를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밤거리에서 늙은 마부와 낡은 마차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요나는 멍한 눈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마차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던 아들의 방, 가쁘게 이어지던 숨소리, 그리고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감각, 그 감각이 요나의 손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마지막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누군가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저 눈을 맞으며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조금 깊어갈 무렵 드디어 손님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외투 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쓴 그는 어딘가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짧게 말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고삐를 당겨 말을 움직였습니다. 마차가 천천히 거리를 나아갔습니다. 눈 쌓인 길 위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요나는 앞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지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 아들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 사람이 들어줄 것인지, 요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장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러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더 물어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들이 몇 살이었냐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그런 것이라도 물어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열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장교가 말했습니다. 빨리 좀 가주시오. 무례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늦은 약속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요나는 입을 다물었고 고삐를 당겨 말의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다 중간에 끊기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막 입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에 그것이 다시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장교는 요금을 치르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요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삐를 쥐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는 젊은이 3명이 마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목소리가 높고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마차에 올라탔고 셋이서 좁은 마차 안에 몸을 구겨 넣으며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요나는 고삐를 잡고 마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요나에게도 농담을 던졌고
너무 느리다며 더 빨리 달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나가 말을 빠르게 몰자 그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잠시 그들 사이에 이야기가 잦아든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요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마차 안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이 중 하나가 잠깐 요나 쪽을 돌아보는 것 같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뒤에서 또 농담이 날아왔습니다. 또 누군가는 발로 마차 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는 입이 떼기도 전에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마차 안에서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앞만 바라보며 말을 몰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줄 수는 없을까?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한 번 끄덕여 주거나 그래요 하고 한마디만 해주어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차에서 후다닥 내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차 문이 닫혔고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요나는 혼자 마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요나는 마차를 천천히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몇 번이나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지, 그리고 한 번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끊겼거나, 말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거나,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분위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슬픔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 안에 고여 있는 것, 흘러나가지 못한 채로 자꾸 쌓이는 것, 아들이 죽은 것보다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더 외로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눈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고삐를 천천히 쥔 채로 말과 함께 거리를 나아갔습니다. 말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요나 앞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손님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마차를 마굿간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굿간은 도시 변두리에 있었고 낡은 지붕 아래 집과 건초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마부들이 함께 쓰는 곳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마부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말을 마구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려 무거운 몸을 천천히 추슬렀습니다.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며 마차 위에 앉아있던 몸이었고
무릎이 뻐근했으며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말의 옆에 섰습니다. 말은 조용했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건초를 천천히 씹으며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도 한동안 말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하는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건초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마르게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요나를 감쌌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요나는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늙은 동물이었고 털은 칙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요나와 이 말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무더운 여름밤도 말은 언제나 요나의 앞에 서서 묵묵히 걸어주었습니다. 요나는 손을 뻗어 말의 목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털 아래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마구간 안에서 이 깊은 밤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단다. 말은 건초를 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말의 목 옆에 기대어 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였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마차를 끌고 나갈 때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지 싶었는데 이상하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냥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말은 천천히 귀를 움직였습니다. 요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가 열이 난 게 좀 됐었어.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지. 젊은 아이니까 금방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아지질 않더라고. 그게 그렇게 갑자기 될 줄은 몰랐어. 마지막에 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더니 요나는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많이 아팠을 텐데,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며 눈을 깜빡이며 요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는 나를 많이 닮았어. 성격이 조용했거든. 떠들거나 화내는 걸 잘 못하는 아이였어.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혼자 참고 넘기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늘 그 애가 좀 더 자기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뭐 하겠나.
요나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 아직 작았을 때 내가 마차를 몰러 가려고 하면 따라온다고 떼를 쓰곤 했어. 마차 위에 올라타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말도 좋아하고 마차도 좋아하고 나처럼 마부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나중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요나는 잠시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들이 잠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꿈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갔어. 아직 많은 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 그 애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 코로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요나 쪽으로 번졌습니다. 요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다들 바빠서 뭐 이해해. 저마다 갈 곳이 있고 저마다 사는 게 바쁜 거잖아. 내 슬픔이 남들한테 중요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한 번만 들어줬으면 싶었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나는 말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넌 들어주는구나. 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요나에게는 달랐습니다. 이야기가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 조용한 마구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말의 귀 가까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봤어야 했는데 마차 일이 바빠서 돈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핑계가 많았어. 자식한테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거든. 요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가 닦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마굿간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요나는 천천히 말의 목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말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요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말은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요나의 이마가 닿은 자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을 이미 말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전했으니까, 비록 그 누군가가 말이라 해도 오늘 밤만큼은 요나의 이야기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도시는 눈 아래 조용히 잠들었고 거리도 지붕도 골목도 마차도 모두 눈 속에 부드럽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구간하는 늙은 마부와 늙은 말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날 밤 아마 오랜만에 조금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여 있던 것을 그날 밤 요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은 달라진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오늘 밤처럼 이렇게 조용한 시간 안에 잠시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눈이 내리는 밤은 모든 것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소리도, 모서리도, 마음의 날카로운 것들도 오늘 밤의 눈처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에 힘을 조금씩 빼면서 오늘 밤은 그냥 쉬어가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